드넓게 펼쳐진 바다 위. 꼼꼼히 잠수복을 갖춰 입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쉼없이 물질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입수, 또 입수. 대체 무슨 작업 중인 건가요? 남북 방향으로 쭉 이렇게 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째 잠을 자고 있는 난파선들을 찾아 바다의 타임캡슐을 찾아 나선 건데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숨은 일꾼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다이버트 감사하고. 수중문화재조사단 화이팅!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63개의 섬이 별처럼 내려앉은 군도입니다. 이곳에서 벌써 수개월째 작업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대체 어디 계시죠? 항구 주위를 둘러봐도 코빼기조차 보이질 않는데. 네, 여보세요? 연구원님 혹시 어디 계세요? 아, 지금 한국에 오셨나요? 네네, 지금 항구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마치자 멀리서 물살을 가르며 오는 보트 한 대. 안녕하세요. 저랑 전화하신 분이 누구세요? 네, 접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수중 고고학자들입니다. 여기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팀입니다. 물속에 있는 문화재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수중문화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물론 그때는 정말 안 좋은 사고지만 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침몰했거나 이런 화물을 싣고 가다가 빠뜨린 물건들이나 이런 물건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생긴 거죠. 이제 막 출근하는 막내 연구원들까지 보트에 오르면 진짜 일터로 나아갈 시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정박시켜둔 탐사 전용선을 향해 가는데요. 차분히 내려앉은 해무가 이들을 반기는 것 같죠? 홍광희, 나승아, 최동원, 정헌. 대한민국에 10여 명만 있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중 정예 멤버 넷입니다. 수중 고고학자들의 발굴은 이곳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소개한 발굴조사 전문가와 민간인 잠수사, 선장 등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일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출근하면 정리부터 하죠. 너무 가식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던 대로 하십시오. 재밌게 생활하니까.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사진도 이렇게 해놓고. 디스하는 겁니다. 디스 안 디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온 사진만 막 붙이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햇수로 3년째 한 배를 타다 보니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죠. 20년도에 신고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요. 2021년도에 조사 처음에 1월 달에 나와서 잠깐 며칠 동안 긴급 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와서 조금 주변 싹 돌아서 유물들이 있는 데들 찾고 이 앞에서 지금 유물 청자 타발을 찾았어요. 이쪽에서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 유물이 묻혀 있을 수도 있겠다. 침몰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뭐 작년 하고 이제 또 올해까지 하고 있는. 군산 앞바다. 이곳은 예전부터 항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점으로 전라도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개경까지 가는데 거쳐야 할 필수적인 코스였습니다. 많은 선박들의 왕래가 잦은 만큼 풍랑으로 인한 난파 역시 많아 엄청난 해저 유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500여 점이 넘는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적물을 걷어낸 유적지는 약 1% 남짓이라 아직 갈 길이 참 먼데요. 오늘은 그동안 유람선 항로에 있어 조사가 어려웠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탐사할 예정입니다. 트렌치라고 해서 이제 그 고랑을 팝니다. 이렇게 고랑을 한 폭 1m 정도 해가지고
남쪽 북쪽 방향으로 해서 남북 방향으로 쭉 이렇게 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도 이렇게 트렌치를 판단하는 게 좀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제 육상하고 똑같은데 이제 육상에서는 뭐 중장비를 이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는데 물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펌프를 해 가지고 흙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제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속에서 진행되는 발굴은 육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슬러지 펌프라는 기구를 이용해 바닷물과 진흙, 개흙 등의 침전물을 제거합니다. 몇백 년간 쌓였을 시간의 무게를 걷어내는 거죠. 이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차례. 본격적인 전투 복장을 갖추는데요. 이들에게 잠수는 필수 관문입니다. 수중 교신과 탐사를 위해 조명과 카메라, 위치 추적기까지 갖춰진 장비를 착용합니다. 무게만 20kg 이상인데요. 드라이잭이라고 슈터 안에다가 이제 공기를 넣어갖고 부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 에어 끊겼을 때 비상기체라고 해갖고 요거가 이제 주 호흡기가 에어가 끊겼을 때 요걸로 이제 에어를 틀어갖고 기본적인 이제 비상으로 이머전시 때 쓸 수 있는 공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라는 조건이 더해져 더욱 쉽지 않은 탐사.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울이는데요. 한정된 공기, 한정된 시간으로 일하다 보니 가끔은 아찔한 적도 있었다네요. 예전 조류가 엄청 강하게 흐르는 바다에서 갑자기 조류가 세져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조류가 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줄 잡고 막 끌어주고 막 해서 겨우 올라왔던 적이 있고요.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롯이 다 위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뭐 생명을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고. 육지와 달리 1초도 한눈 팔 수 없는 바닷속 시간. 해저 지형이 복잡한 데다 조류가 빠른 서해라 더 집중합니다. 수심 7m 아래 위성 좌표를 통해 격자 모양으로 나눠 구분해 놓은 그리드 밧줄을 따라 작업을 이어갑니다. 여러 그리드를 옮겨 다니며 탐침이나 손으로 난파선과 유물을 찾아다니는데요. 이때 물밭과 긴밀히 교류하는 것은 필수. 네, 다이버트 감독하고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는 육상에서보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데 팀원들 간의 합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 갑니다. 여기 신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서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현대실에서는. 긴장하며 모니터를 주시하는 두 사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유물을 찾아 떠났던 잠수사가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기대감에 들여다보지만 마음과는 달리 큰 수확이 없는 모양입니다. 텅 비어있는 채집망인데요. 고맙습니다. 아직 유물은 발견이 안 되는데 예전에 팠던 자리로 해서 재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힘든 조건 속에서 이어지는 작업은 지구력 싸움과도 같은데요. 실망하기보다 다른 실마리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폐각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다네요. 배들도 처음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노출된 데 이렇게 벌레 먹어 있거든요. 배들도 처음 나오면? 눌러보세요. 말랑말랑. 네, 물렁물렁. 오랜 시간 동안 네. 물이 들어가서 이제 이 안에 나무의 조직들이 다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폐는 조심스럽게 인양해서 전부 보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런 거. 연문 뺀 다음에 다시 이게 딱딱하게 만드는 경화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이제 얘가 발견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걸러지는 것들 중에서 조금 신기한 거 나온 적도 있겠어요. 이제 배 발굴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 마도 사원모선이라는 배 발굴할 때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조개 껍질들이 바다니까 많이 있잖아요. 폐각들이 이제 그 저희들 말하는 꼬마 껍질 안에 이렇게 한문으로 네. 붓글씨로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꼬막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꼬막인 줄 알고 빨아들였다가 이제 보니까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꼬막들이 이제 껍질을 보이면 조심해서 보고 팔아 해서 그런 것들이 대여섯 개 나왔던 것 같아요.
약 20여 년 전 2000년 중후반에 연이어 발굴된 마도 1, 2, 3호선. 이때 무심코 지나칠 뻔한 꼬막 안에서 찾아낸 글씨. 당시의 발견으로 더 많은 유물을 발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조차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다음 타자입니다. 이번 타자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기대가 되세요? 뭐가 나올지? 뭐 하나라도 나오면 좋죠. 재미도 있고. 최진만까지 기준 라인을 다 같이 돼 있어. 수심이 깊을수록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육체적으로도 꽤 힘이 들기 때문에 다음 잠수는 팀원을 교체해 진행됩니다. 2인 1조로 구성돼 입수. 다시 한 번 더 바닷속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막 대규모로 발견된 경우는 이게 화물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개경으로 싣고 왔겠죠. 청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도였던 이제 개경까지 싣고 가려고 가는 길에 서해안을 거쳐가다가 이제 침몰한 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신상품의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어가지고 되게 상태가 좋고 이게 뻘에만 잘 묻혀 있으면 거의 새 방금 만들어낸 것처럼 깨끗한 상태가. 근데 육상에서는 이게 좋은 상태의 유물들이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죠.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 침몰한 난파선과 여기에 실린 화물 그리고 선상 생활용품 등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중한 역사 자료인데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수습이 중요하죠. 두 번째 잠수가 시작된 지 수십여 분이 지나고 지금 발견하신 거 챙겨오시는데 지점 확실히 체크해 주면서 가지고 와주십시오. 보이세요? 모니터로 전해지는 하얀 빛깔의 도자기 조각입니다. 인청사기 발견했던. 저걸 뭐 영상만 보고 어떤 건지 추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들은 기억이 생긴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군청사기가 조선시대 자기. 조선시대 거? 척 보면 딱 역시 전문가다운데 이제 그 모습을 물 밖에서 만날 시간. 아까와는 달리 체지방이 두둑해 보이죠? 육상에서 출토하듯 바닷속에서 출수한 유물들을 모두 꺼내 확인하는데요. 다량의 도자기 파편과 돌들, 종류도 제각각. 저마다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단봉체. 원형인데. 지금 얘들 다 붙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무슨 폐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혀서 지금 밖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더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더 묻혀 있을 수 있고. 1m 간격으로 라인 치면서 그쪽을 쭉 탐침을 하는데 마지막 라인 딱 박는데 박고 나서 탐침을 좀 하는데 뭔가 딱딱한 원형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칙칙 찍어봤더니 원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사발이나 접시 같은 거겠다 해가지고 한 50cm 정도 했는데 그쪽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발견했다.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유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더 구체적인 탐사를 진행합니다. 종류와 분포도, 수량, 유물의 시대, 사료로서의 중요성 등을 확인하러 들어갈 차례인데요. 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는 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유물을 만지는 순간 몇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런 자리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다 변형이 되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려는. 이때 유물 발굴 상황을 수중 카메라로 촬영함은 물론 실측 역시 이뤄집니다. 다양한 유물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만큼 근처에 난파선이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욕심을 내봅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서 홍광희 제외하고는 배를 발견해 보신 분이 없어요. 어떤 거요? 배, 고선박, 난파선박을. 난파선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목적도 그거고 선배들이 은퇴하기 전에 배를 한번 발견해야 저희도 그런 기술을 발굴하는 과정도 배우고
저희도 그 기술을 이제 직접 몸으로 이제 배우면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들의 바람이 현실로 다가올지 꼭 배가 나오길 희망하며 탐사를 이어갑니다. 그리드, 격자 무늬의 대형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을 계속 만들어가며 놓치는 구간 없이 꼼꼼히 살피는데요. 평균 시야가 1m 남짓,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지만 연구원들의 열정은 막지 못합니다. 갯벌에 묻힌 유물들을 수습하며 가려진 역사를 세상 밖으로 건져 올리는데요. 낚시꾼들이 팽팽하게 걸린 낚싯줄 한 가닥의 손맛을 느끼듯 뿌연 물속에서 유물을 낚아챌 때의 희열도 그에 못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지겹도록 반복적인 탐사도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유물이 맞나요? 이게 유물이에요? 그냥 돌덩이들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되게 매끌매끌하잖아요. 일반 돌이 아니라 어떻게 가공하려고 쓴 숫돌일 수도 있고 지금 숫돌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숫돌로 추정하고 있는. 네.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이 네. 여기 한복판에 별로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용도나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전 배들에 보면 간혹 이런 돌들이 배에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뭐 항아리 같은데 안에 이렇게 뭐 젓갈이나 이런 것들 뭐 누르는 용도로도 사용한 데 발견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당장 얘만 나와서는 유물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쪽에서 뭐 이런 석재료 유물들 나오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온 거죠. 도자기의 파편, 또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들도 시대나 쓰임 등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에 중요한데요. 우선 수습 후 더 이어질 탐사에서 관련 유물이 나올 때까지 보관키로 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보통 오전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바다 일몰 전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온몸을 적신 소금기까지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드디어 퇴근하는데요. 출근 때와 같이 모두 함께 보트 하나에 올라 가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누리아노 큰 배, 저희 배 놀러 가고 있어요. 아하, 누리안호. 다시 정박돼 있는 배로 퇴근하는 건데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탐사를 나오면 꼬박 열흘은 바다를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배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능숙하게 끼니를 준비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맛있는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든든히 배를 채우는 지금이 즐거운데요. 내일 다시 있을 탐사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조금 만족스러우세요? 네, 뭐 지금 뭐 유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주변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작업 자체가 뭐 유물을 한 점부터 찾고 못 찾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유물이 매장돼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거니까 기대를 하거나 뭐 그런 욕심보다는 일단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굴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느긋이 식사를 마치고 마냥 누워 쉬면 좋겠지만 아직 할 일이 남은 모양인데요. 배 한편에 마련된 연구실로 직행합니다. 매일매일 했던 것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 자료들 정리 이런 것들 해야 돼서 일지랑은 지금 다 정리됐죠. 낮 동안 건져 올린 도자기 조각을 다시 살피며 혹시라도 놓친 관련 유물이 없는지 검색도 하는데요. 이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 불과 40년 전 시작된 국내 수중 고고학이 현재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저 멀리 바다에선 여러 일꾼들의 숨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하시면 되게 보람된 순간도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조금 보람있어요? 어떨 때 보람된 게 아니고 항상 보람되죠. 이건 보람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뭐 틀에 박힌 소리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 못 하죠 이렇게. 드디어
열흘간의 탐사 후 입항하는 누리한 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어디 가요? 이거 갖다 놓으러 가자. 가자. 아니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또 출항 월요일에 또 출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뭐 나온 거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쏠라 그랬는데. 도자기랑 숫돌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더 찾아낸 유물은 얼마나 되나요? 한 6점 정도 더 올라와요. 들은 자기들? 아니야, 그냥 숫돌 나온 데서 좀 땅 파가지고 더 나와서. 해저에서 발굴한 유물은 인양 후 더 바빠지는데요.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 그대로 유물을 보관하면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는 보존 처리실입니다. 보존 처리실? 예, 유물들을 이제 보존 처리해서 이제 나중에 뭐 전시나 보관하기 전에 유물들이 이제 안전한 상태로 보존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서류 보내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활이가 없어 지금. 유물이 들어오면 탈염 처리하고 폐각류 제거하고 탈색 처리하고 보존 처리를 완료해서 보고서를 나중에 차후에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보존 처리를 완료하는 작업들을 다 여기에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그 박물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보존 처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완료되고 국가 귀속이 되고 유물관리팀의 국가 귀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숫돌이 10점. 먼저 보존 처리할 유물을 살피고요. 이거는 한 건 7점. 숫돌이 더 많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깊은 바다에 오래 있던 만큼 유물 곳곳에 차 있는 바닷물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 탈염장에서죠. 민물에 담가두면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압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염화이온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배가 있네요. 이거는 대부도에서 출토된 그 나무 목선이고요. 고려시대 목선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대부도에서는 총 두 채가 선박 2개가 발견이 됐고 요거는 두 번째 대부도 2호선입니다.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약품을 넣어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라네요. 일단 나무 속에 있는 염분기를 빼는 작업을 한다 해서 이제 탄력 처리라고 하는데 염이 이제 상온에 오게 되면은 온습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결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금기죠. 그 소금기가 이제 유물에 남게 돼서 표면에 결정화가 일어나면 또 유물이 터질 수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이 염분기로 인해서 다시 이제 나무가 재부가 될 수 있는 2차적인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화 처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유물이든 이제 탈염 처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흙을 재료로 만들어진 도자기는 파손으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해 이를 복원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폐각류가 붙어 있는 경우 염산을 이용해서 도자기에 고착된 이제 폐각류를 제거해 줍니다. 표면에 잔존해 있는 이물질은 유물의 심미적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꼼꼼한 클리닝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오호,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게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여기 쌓인 자기들은 모두 적외선 촬영을 거치는데요. 네, 여기 엑스레이는 이제 평소에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엑스레이와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미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X선 분석을 통해 내부 구조 및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또는 복원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워져 분간할 수 없는 글씨도 찾아낼 수 있다네요. 이제 이물질이나 철 부식물 때문에 육안으로 처음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동전에 존재하는 명문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손 유형에 따른 적합한 보존 처리와 복원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조금씩 원래의 것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지금 발견되는 유물만 봐도 삼국시대 유물부터 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 다양한 시기의 유물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그 조사를 정밀하게 하다 보면 더욱 유물들이 많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땅 위에서만 이루어질 거라는 편견을 깨고 오늘의 주인공 수중 고고학자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유물들, 역사 속 빈 페이지를 채우는 그날까지 이들의 시간은 언제나 푸른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고생하세요.